안녕하세요. 현지 시간의 이현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탈리아 대사관과 상공회의소에서 주최를 하는 갈라 디너에 초대받아서 다녀왔어요. 여기 이렇게 초대장이 이렇게 왔는데 한국에서 처음 가는 갈라 디너라 엄청 기대가 됐고 가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 초대장을 보내드리니까 블랙타이 옵셔널을 보시고 까만 넥타이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럼 나는 뭐 입고 가야 되지? 그럼 블랙타이 여자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냐? 드레스 코드입니다. TPO가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TPO의 T는 타임, 그 다음에 P는 플레이스, 그 다음에 O는 오케이션 이런 뜻인데요.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상황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블랙타이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드레스 를 의미하는 건데요. 비즈니스 그 환경에서 갈 수 있는 이벤트들은 블랙타이 이벤트 또는 블랙타이 옵셔널 이벤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드레스 같은 경우도 치마의 길이가 지금 발목까지도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발목까지 오지 않는 드레스들은 사실 칵테일 드레스라고 해요. 그런데 블랙타이 옵셔널 이벤트에서는 이런 칵테일 드레스도 사실 허용이 되고 블랙타이 이벤트에 가실 경우에는 바닥까지 오는 긴 드레스를 입고 가는 게 정석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블랙타이 이벤트에서는 턱시도를 입으셔야 하고 격식 있어 보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가시고 나비 넥타이도 많이 하고 오시고 행커치프도 하고 오시고 그러시는데 블랙타이 옵셔널 이벤트에서는 완벽한 턱시도가 아니더라도 일반 정장을 굉장히 멋지게 차려입고 오시면 그것도 오케이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굉장히 화려한 블라우스에 화려한 치마를 입고 오시는 것도 블랙타이 옵셔널 이벤트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트 타이 이벤트는 격식에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아웃핏을 입고 가야 되는 자리인데 말 그대로 남자분들은 화이트 타이를 매셔야 하고 하얀 장갑 이런 것도 착용을 하셔야 되고 여성분들의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공주님 드레스 상상하는 드레스를 입고 가셔야 해요. 긴 장갑도 착용하고 굉장히 화려한 장신구 등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 가셔야 되는 자리인 거고 외국의 경우에는 칵테일 어타이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무릎까지 오는 또는 무릎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그런 칵테일 드레스들을 입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인상을 결정하는 데 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0.1초가 걸린대요. 첫인상을 결정하는 게 그냥 단순히 외모나 옷차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웃고 있느냐, 웃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눈빛을 어떻게 교환하느냐 본인을 자기 관리를 하는가가 사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외모잖아요. 그다음 위생 상태 그리고 옷차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옷차림은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그 사람 전체적인 이미지를 바로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드레스 코드를 지키는 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해외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아침에 하는 이벤트인지 저녁에 하는 이벤트인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옷을 센스 있게 입어주면 첫인상이 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문화가 다른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이제 결정이 됐던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individualism, collectivism 이렇게 있었어요. 개인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collectivism은 우리나라 같이 공동체를 더 우선으로 하는 그런 문화 이게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똑같이 비즈니스 상황인데 외국은 조금 더 개인적인 그런 자율성 또는 개성을 나타내는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TPO보다는 사실상 예의를 갖춰 입는 게 동양에서는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정말 그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에 맞춰서 상황별로 개인주의적인 약간의 그런 개성을 살짝 살려서 격식을 갖춰서 입는 것도 그렇게 좀 달라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되게 재미있는 게 중동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드레스 코드가 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태국 같은 나라 가서 사원에 들어갈 때
때 옷을 뭐 긴팔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거기는 나라 전체가 서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갔을 때 긴팔, 긴 바지, 뭐 긴 치마 이렇게 입지 않으면 그 문화를 이렇게 리스펙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배경에 따라서 드레스 코드도 다 다르다. 회사들도 그 회사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전통적이고 딱딱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전 무조건 투피스 정장 또는 자켓에 원피스 굉장히 무릎 정도까지 오는 그런 정장을 항상 챙겨 입었었던 것 같고 신발도 구두를 뭐 낮던 높던 상관없지만 구두를 항상 챙겨 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는 그런 문화는 이제 저희 회사는 유니폼도 사실은 위에 자켓이 컬러풀하거든요. 앞에서 손님 접객을 하는 그런 호텔인데도 굉장히 조금 캐주얼한 바이브를 많이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에 백오피스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캐주얼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캐주얼 스마트 캐주얼이라고도 하죠. 뭐가 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무궁무진하죠. 요즘 송년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송년회 자리에서 드레스 코드를 지정해주는 송년회가 있어요. 고깃집에서 만나니까 대신에 오늘은 뭐 레드를 입고 오세요.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최하신 분이 그 모임의 그 컨셉을 정하실 때 그거를 다 생각하고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참을 해드리는 게 그거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드레스 코드를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액세서리 하나라도 챙겨서 하고 가는 게 예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학술적인 그런 모임일 경우엔 비즈니스 포멀 룩을 하고 가는 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금주에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그 글로벌 그 여행계의 그 컨퍼런스에 초청받아서 패널 디스커션의 패널로 참여를 했었어요. 외국에서 온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되게 조금 더 캐주얼한 자리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패널인데 자켓을 안 입고 갈 순 없고 나를 뭔가 드러내고 싶고 해서 자켓의 소재를 가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카라가 있는 자켓을 입었지만 소재가 가죽이고 안에는 빨간색을 받쳐 입었더니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젊은 대표구나. 저 사람이 하려는 게 뭔가 격식은 있는데 조금 다르고 젊구나. 이런 이미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자켓은 꼭 챙겨 입되 그 소재라든가 컬러감으로 좀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편이고요. 제가 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리조트도 와보시면 호텔인데 색이 되게 많아요. 나는 정말 자신감 있고 멋진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꼭 빨간색을 많이 입는 편이고요. 신뢰를 나타내고 싶을 땐 좀 파란색을 좀 쨍하게 입는 편이고 노란색도 좋아요. 노란색을 입으면 뭔가 내가 조금 통통 튀는 사람이다. 내가 아직 젊고 나 아이디어가 아직 좀 통통 튀어 막 이러고 싶을 때 노란색을 좀 사용을 해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비즈니스 TPO에 맞는 드레스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랑 다른 생각을 하신다던가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에 다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지 시간은 4시 35분입니다.